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특검과 치열하게 재판정에서 다퉈왔는데요. 이제부턴 결정의 시간입니다. 계엄 이후 시작된 8개 재판 중 오늘 첫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건인데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8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로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막은 행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불러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이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거나 비화폰 기록을 지워 증거를 인멸케 지시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약 1시간 동안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에 치열하게 맞붙어 왔던 사안들,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 시도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 적법하지 않다며 응하지 않고 경호처가 차벽도 쌓았었죠. 그것에 대한 1심 판단,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인 체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도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관할법원이 서부지법이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지역인 건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영장으로 범죄 혐의자 체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막으려고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경호원들이 총기를 들고 순찰하게 한 행동 등은 사적인 목적으로 경호처를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호처를 향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열렸던 국무회의, 제대로 절차를 지킨 거냐? 오늘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엄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요. 그 결과는 김호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로 들어섭니다. 한눈에 봐도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7명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 못할 만큼 긴급 상황도 아니었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 행사를 결정하는 자리였던 만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서명한 서류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직후에 서명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을 시켜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다는 메시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안 기자 법조팀 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사실은 재판이 막 이제 좀 여러 개라 일단 비상계엄을 내란이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오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 이 본류 재판은 그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요.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난 건 체포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오늘 선고를 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포함 안 된다라고 했지만 오늘 판결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그때 이제 예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 체포할 때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오늘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 영장 쇼핑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이 체포영장. 그러니까 왜 서울중앙지법으로 안 갔냐? 뭐 이런 논란이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제 판단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고 윤 전 대통령 기소 과정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법은 1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놨는데 공수처가 영장을 받기 쉽게 서울 서부지법으로 골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었고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 지역이라 이렇게 청구해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권 문제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요. 비상계엄 선포문을 당일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냈다. 이것도 지금 죄가 인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윤 전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공모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선포문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에 작성이 됐거든요. 다음 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 서명을 했었는데 마치 계엄 선포 전에 작성한 것처럼 가짜로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파기까지 지시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본류, 이 내란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선포문도 사후에 위조했다는 게 오늘 재판부 결론이거든요. 내란죄 본류 재판에선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선포된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데 오늘 판결만 봤었을 때 1차적으로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란죄 재판은 지기현 재판부가 하잖아요. 지기현 판사.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재판 결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결론에 맞춰야 돼요? 재판부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 선고를 한 달 앞둔 지기현 재판부에서 오늘 판결을 참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 여부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문제 모두 지기현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핵심 쟁점인데 오늘 체포방해 재판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죄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선행 판결이 심리적 부담을 더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덜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특검이 구형을 징역 10년을 했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된 건 또 이유가 있겠죠. 사실 특검의 경우에는 5개 혐의 형량을 모두 더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범죄 사실 전체를 따져서 징역 5년을 선고했거든요. 일부 혐의지만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외신에 계엄이 정당했다고 공보하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선 이 대통령실 입장이 일부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아도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영 기자였습니다.